우리 창원 경상대에서 정형외과 어깨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료하시는 박형균 교수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깨 환자들 보면 뭐 대부분의 환자들이 아파서 왔을 때 오십견이 아닌가요 하고 또 우리가 오십견이다 하면 어깨가 아픈 게 맞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질환인 것 같습니다. 어깨 아픈 질환이 대표적인 게 오십견인데 그래서 오십견이 어떤 질환인가요? 이제 흔히들 오십견 이렇게 하면 이 오십견이라는 게 아주 전통적인 그런 그 병리의 다른 질환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오십견이라는 거는 일본에서 에도 시대 때 사람이 한 50살쯤 되면 어깨가 아프다. 이래서 그때 이제 고주가다 이렇게 부른 거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오십견이 된 거니까 그 질환 안에는 원래 여러 개의 질환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이제 대증근개 질환, 스케슨 근염 이런 것들이 뚜렷한 게 빠져나가고 지금은 이제 남아있는 게 의학적 용어로는 동결견, 유착성 관절낭염 이런 부분이 이제 되었다고 이렇게 봐야지요. 그리고 유병률은 조금 전에 우리 최창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높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다. 흔히 보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십견이라서 50대 많긴 하지만 최근에 있던 보고에 하면 뭐 30, 40대도 오고 또 7, 80대도 오십견이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젊었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하는데 그 나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혹은 또 다른 질환하고도 관계 있는 경우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오십견의 코즈,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은 이 병이 갖고 있는 게 염증성 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염증성으로 관절낭이 염증성으로 수축하는 질환이 오십견이 되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인자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위험인자들은 당뇨, 그 다음에 갑상선 질환, 그리고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좀 알려져 있고 그런 질병들은 사실 연령에 관계없이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50대에 그런 질환이 많죠. 그래서 그런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오십견 또한 50대에 잘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 저도 외래에서 보면 30대도 많고 60대, 70대 빈도는 좀 상대적으로 적지만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이야기 들었듯이 이제 아파서 오면 전부 오십견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질환들이 많잖아요. 오십견을 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진단은 뭐 교과서적인 거로 우리가 임상적 진단이 기본입니다. 영상의학적으로는 엑스레이를 촬영했을 때 다른 병소가 없다라는 게 이제 중요하겠고 임상적으로는 전 방향의 운동 제한이 있는 거죠. 전방 거상이나 회전이나 내회전, 외회전, 회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임상적으로 오십견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증상이 진단됐을 때 치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은 동결견, 오십견은 보존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가 1번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증 조절을 갖다가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보통은 오십견이 시기가 한 3단계로 구분되는데 병원을 찾을 때는 통증이 있는 통증기에 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통증 조절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저질환이 있는가를 좀 찾아서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도 병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 비수술적 치료는 통증 조절과 유연성 회복을 시키기 위한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사 치료라든지 혹은 심할 경우에 수술까지도 가능한가요? 수술까지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사 치료도 통증 조절 치료 중에 하나이니까 우리가 약물 치료 이런 거를 해보고 잘 되지 않은 사람들에 있어서 주사 치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동반된 질환이 이제 당뇨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갖다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저는 환자한테 얘기할 때 처음에 통증기, 동결기, 완해기 3단계를 거치는데 악화되는 단계로 갈 때 점점 굳어갈 때는 어떤 치료를 해도 이제 바닥을 향할 때까지는 안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바닥을 치고 좋아지면 계속 좋아지는 그 시기를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운동하면 시기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좋아진다. 이렇게 해서 보존적 치료를 권하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전보다
좋아지는 추세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아진다면 굳이 수술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또 치료 시기를 당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치료의 시기를 당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고 예. 우리가 환자분들은 이제, 원하시잖아요. 운동 치료를 갖다가 우리가 주기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게 환자들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대부분 주사를 맞거나 그 다음에 수술적 치료나 이런 걸 갖다가 원하는 때도 있지만 우리가 보존적 그 치료 중에 운동 치료를 하는 이유는 현재까지의 정보에 의하면 우리가 통증을 줄여주는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이 혈중 레벨도 올라가고 관절 내에도 올라가니까 운동이 통증을 줄여주는데 굉장히 유효하다. 뿐만 아니라 콜라겐이 쪼그라들어 있는 병적 콜라겐을 흡수해서 새로운 정상적인 콜라겐으로 재형성하는데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사가 권하는 대로 운동 치료를 꾸준히 한다면 그 프로세스를 저는 당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긴 우리가 이게 오래 가다 보면 뭐 정신적으로 위축돼서 우울증까지 오고 그래서 또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치료와 함께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면 치료 시기를 충분히 당길 수 있는 그런 여지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또 동의합니다. 네, 오늘 오시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창혁 S캠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